내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보다 더 탄탄한 계좌를, 건강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또 행복하게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맛집 혹은 정진 대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요즘 워낙에 인기가 많은 우리 정진 전문가님의 사칭방이 많기 때문에 정진 대표님의 사진이 멋지게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요.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무료 대박주, 종목 상담 등 계속적으로 실시간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가 외인과 기관의 이 매도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 대비 좀 선방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매도세를 역시나 우리들의 대표 이 개인들의 강력한 유동성이 받쳐주면서 역시나 그래도 시장을 좀 지지해줬던 이런 하루였는데요. 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정진 전문가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만 보면 아주 그냥 입이 여기까지 올라오십니다. 그래도 우리 좀 꽃길만 걷고 싶은데 그래도 네. 저는 이렇게 낙폭이 조금 나오면 네. 참 슬퍼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미국 증시 대비 그래도 오늘 좀 선방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엔 좀 놀랐어도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그래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많이 오른 만큼 저 정도 화끈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줄기는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유동성 장세에서 좀 즐겨보자라고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에 네. 먼저 얘기를 꺼내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 거의 5% 가까이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장중에 제가 저희 노란톡 메신저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친히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러한 흐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불안한 공포 심리가 한번 작용하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부터 중순부터 한번 쉬어가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좀 나오면서 약간 쉬어가는 2,458포인트에서 거의 2,270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장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안정감은 아니죠.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저점을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찰나에 미국 시장 폭락에 다시 한번 좀 많은 하락을 출발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과 좀 다르게 계속 올라갔다 빠진 상황이 아니라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는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공목 청약했던 자금들이 한 58조 원 정도 가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청약을 당첨이 돼서 받으신 분들은 거의 한 1,000억 미만이에요. 한 700억, 8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다시금 증시로 유입됐다. 이 자금들이 어디로 유입될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개파락하면서 급락 장세가 나올 때 저점의 매수 기회로 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하락 출발을 했지만 좀 무섭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좀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면서 좀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아직 추세 자체는 우리가 꺾이기보다는 아직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시장은 상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새 수익률이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어떻게든 공략주가 어떤 건지 오늘도 제가 제대로 찝는 그러한 방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진 전문가님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계좌가 탄탄해지기 위해선 좋은 종목도 필요하지만요. 좋은 종목에 정말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시간 전략을 세워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타이밍을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정말 계좌가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주식 맛집 정진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전에 우리 최병곤 대표님 먼저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여태껏 늘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다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까지 좀 보여줬던 수익률에 관련해서 종목, 전략 말씀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증시는 강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만 선별적으로 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이슈 종목 공략이 가장 좋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패림 포장을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패림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달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포장 판매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판매 쪽으로 이제 증가가 발생하다 보니까 포장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림 포장도 그러한 차원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4,400원대 주가에 대해서 매수를 했었고 5,300원까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의 특수성은 계속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제 이 패림 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2019년도에 9,000원대를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그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패림 포장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익을 가져다 주셨고 이 밖에 또 다른 수익 종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다른 종목군을 네.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해도 매수가 역시 코로나 관련주들로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공략한 종목도 이제 앤디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 그러면은 시젠이라든지 또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좀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수요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대량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진단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소요가 되면서 그래서 앤디포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종목도 역시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장중에 전전일입니다만 6,700원까지 상승했고 향후에도 또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패림 포장과 마찬가지로 주가 수준이 높지 않고 2년간 주가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의 시장에 관련해서 정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번 주도 그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매일매일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시장입니다. 주도주가 뭔지 정말 찾기가 어렵고 지금이 고점일까 매도를 해야 될까 혹시나 이 회사 테마도 괜찮고 하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그리고 5G, 2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까지 돌고 도는 이러한 시장에서 다음 주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의 종목군이 역시 네. 계속 말씀하신 대로 기존 종목군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로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우리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최근에 오늘은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는 계속 지수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체감적인 부분이 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피로감을 보이다 보니까 강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매수가 강한 종목들은 계속 오르는데 그 종목들이 점점 소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부 다 뭐 바닥을 헤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종목들이 거기에 다 그 섹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런 대응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너무 고가권의 주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고가권 네. 주식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강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내렸거나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 적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관련해서도 전략을 지금의 흐름에 이어서 주도주를 잘 찾아서 저희가 이제 종목에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다면 네. 우리가 오늘 좀 정부 정책에서 사실 K 뉴딜에 관련해서 지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네. 관련해서 특히나 또 뉴딜 펀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 네. 뉴딜 펀드라는 게 사실 뭐 일부 손실을 정책금융에서 뭐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도 해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내년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이게 가능하고 또 투자 기간이 예. 상당히 깁니다. 안정적으로 성향을 가지신 개인 투자자분께서 뉴딜에 관련해서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뉴딜 펀드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을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뉴딜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네. 대부분 주식 거래에 대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은행 금리보다는 좀 더 고수익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뉴딜 펀드는 사실 안전성을 정부에서 보장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국채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단기적인 대응은 별로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종목 쪽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시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까지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뭐 뉴딜 펀드 쪽은 이제 차차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단기간에 우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은 역시 코로나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쪽에 매수가 계속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 HLB 그룹 자체가 최근에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비닙이라고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신약 허가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필요한데 최근에 국내 제약사 중에서 메디포럼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역시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고 해서 대응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상세한 대응이나 그다음에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등은
대노란 톡방에서 같이 좀 소개를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제 얼굴만 보면 뭔가 진입가를 알려주기 싫으신가 봐요. 전부 다 그러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최병건 대표님 이렇게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명품 멘토 이 최병건 대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우리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중에 정말 귀중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수익도 얻어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기필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병건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